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버겐카운티 일대에만 성범죄 전과자가 1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범죄 전과자 수를 보면 해켄색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필드, 잉그루드, 로다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기관 관계자들은 한인 성폭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범죄와 거리가 멀다고 여겼던 한인 사회도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 등록을 했을 경우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외국인 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상황에서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가름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있다며 임차 보증금 전액인 4억 5천만 원을 배당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 기능이 없다며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며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재수사로 며칠 앞둔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초접전 양상으로 바뀌는 형국입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6%대 45%로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최신 조사는 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반영된 것으로 재수사가 실질적으로 막판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6일 새벽 2시에 해제됩니다. 따라서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되며 뉴욕과 서울 간의 시차는 14시간이 됩니다. 서머타임 시간제는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보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환급 혜택을 소폭 확대하는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세금 규정 변경 사안이 포함됐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 금액이 6,318달러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가 최대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표준 공제액은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올해보다 100달러 오른 12,700달러가 표준 공제액이 됩니다. 인적 공제는 올해와 같이 4,050달러로 동결되며 그 밖의 변동사항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세율, 통근비 소득공제,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해외 근로소득 면세, 상속 증여세 면세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계속되면서 주립대 평균 등록금이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6일 칼리지 보드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립대의 등록금은 2만 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7% 늘어난 것이며 처음으로 주립대 등록금 평균이 2만 달러를 넘은 것입니다. 4년제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사립대 등록금의 평균은 4만 5,370달러로 전년도 대비 3.4% 늘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학비 부담은 현재 대선 쟁점으로도 부각된 상황입니다. 플러싱 한복판에서 노상권총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쯤 한인업소가 밀집해 있는 노던블러바드와 머레이 스트리트 코너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33세 남성이 퇴근길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권총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현장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신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세를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거센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가 불과 1%포인트로 좁혀진 것입니다. 선거 캠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10,000,000를 캠프에 추가 투입하며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판을 요동치게 한 FBI의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발표 이후 정치권은 FBI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가 선거 관련 보도를 예고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클린턴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